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예.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수능 얘기를 해가지고 예.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혼란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육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점심시간쯤에 무슨 얘기일까 뭐 그러다가 갑자기 브리핑을 했고, 근데 내용은 교육 개혁이었습니다. 크게 대학의 벽을 좀 허물어야 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뭐 전공 간의 벽을 허물어서 어떤 첨단 기술과 관련된 과의 수업을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또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데 이게 복지부였잖아요.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였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어 교육,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네. 그래서 뭐 바뀌는 산업, 뭐 경제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게 뭐 삼위일체 혁신론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여기에도 삼위일체가. 예. 근데 수능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메인 내용을 보고를 하고서 뒤에 나온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사교육비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수능 문제 출제를 배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가 직접 소개한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 요 이야기 때문에 앞선 교육개혁 이슈들이 다 잡아먹혀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언만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론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다만 이 발언을 보는 수험생들 그리고 부모들은 이 올해 수능은 진짜 쉽게 나오는 건지 또 난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런 혼란에 휩싸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수정 자료를 배포하면서 혼란이 더 커졌다고요. 그때 저도 그 브리핑을 듣고 온라인 기사를 송고를 하고 그리고 잠시 뭐 음료수를 먹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수정 공지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근데 그것도 문구 내용을 조금 바꾸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연 설명을 이만큼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럴 거면 서면 브리핑을 새로 하지 그러냐 막 기자들이 이런 뭐 불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공교육 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그대로인데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가 어렵다.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출제하면은 이거는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니냐.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이냐. 이렇게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 말을 보면 수능을 쉽게 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대통령의 접근 방법이 어떤 검사가 특정 사안에 접근하는 특수통 검사가 접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무조건 잘못이 있으니까 파헤쳐라 이런 지시를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대기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6월 모의고사 쉽게 내라고 지시했는데 뭐 그렇지 않았다 이런 문책성 인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들을 종합을 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올해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수능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올해 수능 난이도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어떤 그 지역 맘카페 같은 데서도 엄청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이 또 입장을 냈는데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배제하라. 이 발언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엄밀히 보면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혼란을 더 증가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능 출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데 불과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도 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혼란을 만들 우려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건데 게다가
발언이 처음 나오고 계속해서 수정 메시지가 나오고 또 추가 입장이 나오고 하니까 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는 물론 사교육을 줄이자라는 좋은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이런 혼란 상황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어디에 의지를 할까요? 또다시 학원을 찾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게 바뀌면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공부 예. 전략도 다 달라지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또 낳게 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교육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국민들 네. 많아요. 우리나라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는 거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예. 근데 어제 발표 내용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방향만 나오고 그 기자들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 그거는 차후 교육부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사교육비가 뭐 26조 원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또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가 됐다. 논술 문항도 고등학생 수준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에서는 대책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명은 안 되고 있는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동관 특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짐작을 약간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에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도 덧붙인 말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언급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라고 말합니다. 네, 여지를 남겨두긴 했네요. 그리고 그보다 이틀 전에는 후임자를 찾는 절차가 시작됐다. 당연히 이건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또 아들 네. 학폭도 있고 뭐 그냥 지명을 하기엔 좀 부담감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이동관 특보가 상당히 좀 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동관 특보가 그 정도 수준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임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조가 깔려 있어요. 언론 환경이 좀 기울어져 있다. 그 말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용산에서는 어떤 발언의 진위 여부보다는 국익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본질인데 왜 왜곡 보도를 해서 국익을 깎아먹느냐 이런 해명들을 내놨었단 말이죠. 그게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그런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 탄압이란 말도 잘 쓰지 않고요. 부정합니다. 오히려 언론 환경의 정상화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 적임자를 앉히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이냐? 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울러 내년에 가장 큰 정치 이벤트라고 하면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언론 환경부터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는 이동관 특보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이동관 특보를 임명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미 몇몇 의원실에서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말이 나와도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 예. 그리고 방통위와 함께 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 이끄는 조직이 하나 더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예. 지금 전현희 위원장 임기가 거의 끝나가서 맞습니다. 후임 위원장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달 27일로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 자리에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뭐 2에서 3배수까지 좁혀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유력하다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고요. 어떤 인물인가 보면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 네거티브 대응팀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또 검사.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또 뭐 BBK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부상저축은행 수사를 지휘했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 2과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검찰 출신이 정말 끝도 없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지지율 같은 거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인사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물론 권익위원장 자리가 법률과 무관한 자리는 아닙니다. 또 그 권익위원들이 판사 2명, 검사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을 좀 카리스마 있게 휘어잡을 수 있는 법률가 출신의 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럼에도 또 검찰 출신을 주요 자리에 기용한다. 이 비판에서는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인물 얘기 한 명 더 해볼까요?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네. 임명됐잖아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낙점이 됐습니다. 전부터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고요. 뭐 개혁적이면서 원칙적인 인물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요.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을 지냈고 보안법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시는 분들 많을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 정치 경력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없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하고 있을 때 2015년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게 전부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 권칠승 대변인도 개혁적인 원칙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 현실 정치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관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혁신 과제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금융 전문가가 당 쇄신 임무를 얼마나 잘하겠냐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은 그 현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게 할 것인지 또 이재명 대표 체제인 현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을지 맞습니다. 관건이 그 될 부분도 것 중요합니다. 같네요. 예. 네,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